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커피 하자입니다. 커피 알고 즐기면 더 맛이다. 알더 시즌3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늘은 부족해도 문제이고 넘쳐도 문제인 비타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소 외에 필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비타민입니다. 이 비타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은 체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생명 유지나 기능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량이 필요하지만은 공급이 불충분하면 특별한 결핍증이나 대사장애 등을 발생시킵니다. 대부분의 비타민은 체내에서 충분한 양이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음식물 섭취를 통해 보충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의 기능은 서로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특정 결핍증이 나타나면 그에 부합하는 비타민을 꼭 섭취해야 합니다. 만약 소화기관에 이상이 발생하여 흡수가 되지 않으면 결핍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은 음식에 들어있는 유기물질이므로 쉽게 파괴됩니다. 대부분의 비타민은 산화가 쉽고 열에 의해 쉽게 파괴되며 물에 쉽게 용출되어 조리 과정에서 손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은 크게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용성은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진 비타민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비타민 A, D, E와 K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 복합체와 비타민 C가 있습니다. 비타민 B는 다양한 형태의 복합체들이 존재하는데 비타민 B1, B2, B6, B12, 나이신, 펜토덴산, 엽산, 비오틴, 올린과 같은 복합체가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의 경우 체내에 저장이 되지 않지만은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을 과량 섭취하는 경우에 몸에 남아 독성을 유발시킵니다. 사실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 흡수가 어려운 편입니다. 하지만은 지용성 비타민을 과량 섭취 시에 체내에 남아있어 독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인체에 필요한 비타민은 약 13종에 이릅니다. 먼저 지용성 비타민으로 A, D, E와 K를 살펴보면 비타민 A는 결핍 시에 야맹증과 성장장애 그리고 피부 건조증이 나타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구루병, 골연화증과 근육 약화가 나타납니다. 비타민 E가 부족하면 신경장애와 심장부정맥이 발생하며 비타민 K의 경우 부족 시에 혈액응고가 지연되고 멍이 쉽게 발생하며 혈뇨가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C는 부족하면 괴혈증이나 체중 감소 그리고 만성 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비타민 B는 여러 개의 복합체가 있는데 먼저 비타민 B1의 경우 부족하면 각기병, 피로, 곤태 증상이 나타납니다. 비타민 B2는 인후염이나 혀가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비타민 B5는 성장이 정지되고 피로와 우울증 그리고 불면증이 나타납니다. 비타민 B6의 경우 부족하면 피부병, 두드러기와 빈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7은 부족 시에 탈모, 피부염, 구내염, 손톱 갈라짐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비타민 B9이 부족하면 빈혈과 설사 그리고 위장염이 나타납니다. 비타민 12의 경우 부족 시에 악성빈혈과 체중 감소, 숨가쁨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렇듯 비타민은 신체 각 기관의 기능 조절 및 신경 안정, 두뇌 활동을 촉진하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 같은 기초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는 유기화합물로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비타민 A의 경우 눈과 피부를 튼튼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면역력 향상에 특히 도움이 되는 비타민입니다. 당근, 호박, 녹황색 채소나 과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간에 비타민 A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대부분 햇빛을 통해 체내에서 합성을 합니다. 칼슘과 인의 농도를 유지하며 뼈 건강을 지켜주고 면역력 향상과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유, 연어, 참치, 고등어, 표고버섯 등의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노화 방지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 비타민입니다. 주로 견과류, 콩, 계란 노른자, 고구마 등의 비타민 E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상처가 났을 적에 혈액을 빨리 응고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는
주는 비타민 K는 브로콜리, 키위 등에 많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대표적으로 항산화작용이 있어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 등 건강에 많이 도움을 주는 비타민입니다. 귤, 토마토, 브로콜리, 딸기, 레몬 등 과일들에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는 한 가지 물질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구성된 복합체로 이 중 대표적으로 비타민 B2는 입과 혀의 염증을 예방하고 피부를 부드럽게 유지시켜 줍니다. 육류, 생선, 우유에 비타민 B2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을 너무 적게 섭취하면 결핍에 따른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음식을 다양하게 먹는 경우, 즉 편식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비타민 결핍이 발생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 음식을 통해서도 충분한 양이 섭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타민제 복용에 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 체내 축적 문제로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지용성 비타민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경우에 간 기능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타민 A를 과다 복용하면 각질 생성과 홍조, 모발이나 성장 장애, 식욕 상실과 간 기능 장애와 과칼슘 혈증이 나타나며 임산부의 경우에는 태아의 기형 유발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D가 과다하면 연 조직에 석회화나 안구염증, 가려움, 갈증, 구토, 설사와 변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토코페롤로 잘 알려진 비타민 E는 과다 복용 시에 출혈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한동안 토코페롤을 먹어야 한다는 광고가 번화했는데 최근에 이런 광고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비타민 E는 한국인이 많이 먹는 고추에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김치와 고추장을 많이 먹는 한국인에게 토코페롤 부족은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한국인은 따로 토코페롤을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인 B 복합체와 비타민 C는 독성에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특히 비타민 C의 경우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 체내 합성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동식물에서 아스코르부산이라는 비타민 C가 합성되지만은 포유 동물의 경우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나 기니피그는 체내 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비타민 C를 음식을 통해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C가 결핍되면 잇몸 출혈이나 골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심각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비타민 C 메가도즈라고 하여 하루에 비타민을 과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비타민 C 메가도즈의 경우 과복용에 대한 찬반은 아직도 진행되는 이슈입니다. 사실 비타민C 메가도즈의 경우 강한 산성으로 위염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비타민 B의 경우 사용하고 남은 여분의 양은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지만 비타민 B도 과다 복용 시에 혈당 수치가 증가하거나 위장 문제, 혈압 문제와 불면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고용량의 비타민 B 복합제를 복용하면 소변색이 노랗게 변합니다. 우리 몸은 적절한 양의 영양소가 있을 적에 가장 건강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면 안 되겠지만 과해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의 섭취는 지용성의 경우 대부분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좋고 수용성 비타민인 경우 비타민제 사용도 건강을 위해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